철도 정책에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소득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엉뚱한 대답만 동문서답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기자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지금 밖에 있다 기다렸다가 물어보니까 이 문제는 지금 시끄러운 문제는 하나도 대답을 안 하고. 그리고 또 하나 5년간 뭐 4만 건을 이제 올렸다고 하는데 트윗에 글을 이걸 혼자 했는지 지금 뭐 여럿이 한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단 첫 질문. 왜 동문서답을 하는지 이 정치적 의도만 먼저 잠깐 짚어주십시오. 해경군 김 씨가 김혜경 씨가 아니라면 해경군 김 씨라고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게 김혜경 씨라고 받고 있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누군가 아내 번호 이메일을 도용했다. 이 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메일은 일정 공유용으로 개설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 왜 그 사람 직접 고소 안 하느냐. 도용당했으면 그걸 고소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또 하나 4만 건의 트위터 혼자 썼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5년여간 4만 건. 하루 따져보면 22건의 글을 썼다는 얘기인데 한 사람 아닌 집단이 작성한 것 같기도 하다. 이거는 김혜경 여사를 고발한 이정열 변호사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트위터 본사에 확인하라고 그게 함정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 지사는 주장합니다. 이 지사는. 김혜경 씨는 직접 확인 요청을 왜 안 할까? 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경군 김 씨 동일 아이디가 이재명 자택에서 접속한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경찰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 저희가 얘기한 내용인데. 그럼 이 지사 자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건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지. 이건 금방 많이 혐의선상에 있는 사람이 좁혀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작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저희가 가진 의문 중에. 저희 제작진이 오늘 계속 오후 내내 의논하면서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눴다. 이거는 부부가 아니란 증거다. 이거는 김혜경 측 나 변호사가 얘기한 겁니다. 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 1시에 이재명 지사와 이 개정주, 정의를 위하여 개정주, 이게 김혜경 씨가 아니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새벽 1시에 부부가, 김혜경 씨라면 부부가 함께 본 공연 얘기를 왜 말로 하지 트위터로 나누느냐. 이것이 부부가 아니란 증거라는 것이 김혜경 씨 측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새벽에 메시지 주고받는 사이는 이것도 좀 특별한 주변 인물인가? 그렇게 공직으로 바쁘신 분이 지지자라고 하는 부인이 아닌 누군지 모르는 지지자가 공연을 함께 봤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거를 새벽 1시에 잠도 안 자고 왜 트윗을 하고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좀 제가 그렇구나 저희 제작진도 그 괜히 오해했네 이렇게 풀리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그거 있죠. 네. 제가 지금 준비된 내용 듣고 올게요. 예. 철도 정책에 관심이 많은가 보네요. 지사님이 어떤 말씀하실지 많이 관심인데 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천 대표님하고 만나보셨나요? 시간이 연락해보셨어요? 자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경찰이 정치를 했다고. 자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철도 정책에 각별히 관심 가져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편안해요. 편안해 휘말리시면 보정 활동에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보도된 그 다음 아이들 관련해서 자택에서 탈퇴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오늘 기본소득 문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평소에 그 아내분이 저희가 이거 괜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의 표정은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자꾸 무슨 일 있는 것처럼 그 주소 그거 마지막 주소지가 자택이 뭐 어떠냐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 형의 그 녹음에는 둘이서 어떤 대화가 있냐면은 이재명 지사가 그래 나는 집에서도 마누라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도 트위터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한 거죠. 네, 있습니다. 예, 제가 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욕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밤에 부부가 둘이서 같은 이불에서 트위터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에 대한 반대 증거도 있다. 그렇네요. 이런 얘기, 예, 제가 드리고. 나 변호사가 부부가 아니란 증거로 그걸 제시한 건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습니다. 그 아마 얘기를 하시려고 경찰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철도 정책, 뭐 기본소득 문제 이런 경기도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네. 좀 관심 가져달라고 그러는데 예. 글쎄요. 이거 보면 인디아나 존스 있죠. 거기에 영화. 예, 그 원숭이 골 요리가 나와요. 그게 참 맛있대요. 그렇다면서요? 예, 근데 이거 보고서 예. 그 사람들이 그 식재료 때문에 그거 먹고 싶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그 이재명 지사는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이 철도 정책, 뭐 기본소득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볼 땐 그 소재가 예. 그것을 만드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요 문제, 네. 트위터 주인 문제 이거 밝혀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죠? 그렇죠. 도민들이 제가 볼 때는 뭐 철도 제발 좀 정책, 털었으면 기본소득 좋겠어요, 문제 저희도. 이런 거 네.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원숭이 골요리 맛은 있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아마 이제 철도 정책 세미나장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답을 그랬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그건, 예. 조금 더 내용 있는 때는 왜 언론이 관심을 안 가지고 이런 가십성에 관심을 가지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속내는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어쨌든 나는 몰랐던 일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 플러스 내 아내도 무관하다. 이런 것은 끝까지 지키고 가고 싶은 건데 그렇지만 저런 두 번째 특히 이 국민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마음하고 기본소득제라는 말 두 사이에 약간의 행간이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결과적으로는 한편으로는 되게 긴장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그런 점도 느낌들도 느껴지네요. 있고 예. 또 혼이 빠져 있다 이런 느낌도 그렇게 읽으셨어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딴소리 얼버무렸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언뜻 대목인데 들으면 잠깐 헛소리 했다는 예. 식으로. 철도 정책 부분은 저는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철도 세미나장에서 나올 때 물었기 때문에 왜 그런 부분을 물어보지 왜 나의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좀 엉뚱한 게 지금 엉뚱한 머릿속으로 부분이라서 지나가고 있으니까. 잠깐 어떤 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좀 그래요? 당혹감을 대신하는 그런 표현 아니었겠느냐 네,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의도가 아니고 당혹감이 나타난 거다. 그럼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예, 저 내용들을 쭉 보면 네. 정치권에서 관행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많은 팀들이 활용하는 경우가 꽤 많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알고 저는 있어요. 저런 정황 증거는 다 설명이 가능해요. 여러 명이 하게 되면 다양한 내용들이 오게 되고 일관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저거는 뭐 아무리 쌍방이 얘기하더라도 확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게 되면 네. 정황 증거의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계속 근거로 제시하는 건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계속 제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태 해결 방식을 적과 고소 고발 싸움하고 제압하는 방식들로 계속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 철도 문제나 기본소득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 전 이 상황에 자기 지지층들을 모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자기의 코드에 맞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을 모으고 예. 그리고 또 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충분히 도정을 잘 하면서도 예. 이것도 잘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과시를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국민을 말씀하시려면 기자한테 고압적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희생양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말하는 분도 있던데요, 뭐 반말. 그러니까 확진되지도 않은 사안이기 기자들한테. 때문에 네. 본인이 희생양이 아닐 수도 있는 거 희생양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계속 제가 볼 때는 저분은 모든 걸 갖다가 적과 나와 이런 싸움들로만 방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는 지지하거나 저분을 동의하는 분들의 숫자가 좀 떨어질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지금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본인은 되게 정치적인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상당히 비정치적인 지금 접근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장면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정치인들, 네네. 기자들은. 기자 국민이에요. 그럼요. 근데 왜 말을 하다 말아요?
그래. 이재명 지사가 해경군 김 씨에 대해서는 가급적 답변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문제를 거론하는 거, 철도라든가 기본소득 이렇게 하는 거는 해경군 김 씨 늪과 수렁에서 피하기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 과정에서 저 주제에 대해서 말이 많으면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법적으로 뭔가 약점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흥분해가지고 여론에 상당히 불을 지르는 그런 그렇네요. 발언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의 말을 할 때는 이미 준비된 상당히 법조인으로 법률가로서 준비된 발언만 하는 것 같아요. 저 말을 할 때는. 네, 그거 네. 외에는 예. 가급적 그렇네요. 철도 여기 네. 정책 세미나였으니까 철도에 질문해달라 이렇게 예. 하면서 계속 늪을 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호사 두 분을 맨 마지막에 배치한 거는 저 남은 질문들은 두 분께만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혹시 말씀 있으시면 더 보태셔도 되고 일단 노 변호사님 요 동문서답 의도. 사실 제가 그 6.13 지방선거 하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를 이제 그 모셔가지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경기도지사가 되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뭐 이런 관련해서 또 그때 당시 이제 이 트위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살짝 이제 언급을 좀 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라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정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받는 게 사실 가장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것이 가장 주된 이슈로 본인의 이제 앞에 좀 놓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왜 나의 자꾸 개인적인 가십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나 일 잘한다. 이것을 좀 알아달라. 또 내가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제 저 말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게 진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협조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은 이게 그 현실적으로 일을 아무리 잘하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런 지자체의 그런 도민들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을 놓고 사실은 뭔가 행동을 하고 싶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겸손하게 생각하시면서 좀 지금은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때다 생각합니다. 그 트위터의 내용 중에요. 정말 저는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세월호 뭐 운운한 내용 있죠. 너네 자식들인가? 그거는요. 인간성과 도덕성에서 도저히 무슨 이 공적인 일을 맡아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용인한다는 건 그러면 이 지사가 나서서라도 이런 건 도저히 아무리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이라 해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찾자. 내 아내를 자꾸 이렇게 몰지 말고 같이 찾자 차라리.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직접 고발을 안 하는 그래서 소극적 대응으로 보이는 거는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직접 고발하면 무슨 문제 있어요? 그냥 제가 이제 솔직히 변호사로서의 관점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세요. 네, 네. 사실은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검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필요는 원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나승찬 변호사도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쯤 되면 사실은 그런 전략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그냥 변호사들이 사실 저런 식으로 자꾸 나올 수밖에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래도 내가 변호하는 뭐 이 사람이 좀 뭔가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해를 자꾸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좀 관점을 달리해서 좀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정 변호사님께는 우선 뭐 동문서답 의도 그거 잠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일단 BTS가 요즘 유명한데 네. NTS인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Nothing to say.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선입관을 갖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지사 그 화면 보니까 제 눈엔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아, 그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하시네요. 네네. 좀 당황스러운 지금 뭔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직자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동문서답식으로 외면하는 것은 공직자 자세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죠. 저 화면은 말씀들 뭐.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경기도민도 아닌데 굉장히 무례하다는 느낌을 갖다가 사실은 받았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대응하는 것은요. 예. 뭐 예컨대 이제 나 변호사나 이렇게 그 법률 지원단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치인을 변론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그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 307조에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도 예컨대 부부끼리 트위터 밤중에 하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냐? 판사한테 그걸 어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신빙성의 고 하나가 탄핵이 되면 전체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성공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정치인으로서 더군다나 그 우리나라 제일 큰 그 도지사로서 취할 태도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간단하거든요. 트위터 본사에다가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트위터 본사에다가 경기청에 경기 남부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요청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트위터 본사에서 원래 답을 주려고 하다가 이거는 범죄의 성격상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안 준 거거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는 안 줘도 된다. 미국에서는 SNS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을 갖다가 쓰는 게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우리가 트위터가 이렇게 뭐 자기 나라도 아니고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거를 갖다가 김혜경 씨가 내가 이렇게 모함을 받고 있으니까 밝혀달라 한마디 하면 제가 봤을 때 끝날 것 같은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해줄 것 같아요. 답을 트위터 본사에서. 제가 봤을 때 해줄 것 같아요. 내 얘기가 그 얘기요. 그리고 5년간의 4만 건 트위터는 누군가 혼자 했다면 또 사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뭐 차이가 생기나요? 그건 정 변호사 한번 답해 주세요. 일단은 차이가 생기죠. 왜냐하면 범죄가 더 커지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람, 피의자가 말하는 거.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다 그 공직선거법에 따라 가지고 다 처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하나하나 그 트위터 올린 그 글을 누가 했는지가 특정이 정확히 돼야 돼요, 사실은. 그냥 뭉뚱그려져가지고 뭐 여러 명이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정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루 뭐 22건? 네, 22건. 꼴이라 이게 뭐 혼자 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어쩌습니다. 간단간단 답을 하면요. 한 번에도 뭐 카카오톡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후룩후룩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또 혼자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가도 되겠습니까? 차명진 전 의원님. 내려가도 됐습니다. 그냥 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서. 벌써 7시 8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일단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과연 열 수 있을지 무릇 정치의 길에는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고 동행을 하는 사람, 지지자들이 많아야 의미 있는 결과가 만들어지고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